나스닥은 양호한 소매 판매로 상승했지만 S&P 고점 차익 실현 매물과 국채 입찰 부진 등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금리가 결정됩니다. 역대급 폭등과 폭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RS 매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Q는 66.49불입니다. 테슬라도 4% 가까이 폭등했다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속슬은 장중 4% 상승했으나 0%로 마감했습니다. USD는 오히려 1% 하락입니다. 엔비디아는 1% 하락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모두 향방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우선 빅테크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빅테크는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소매 판매가 장전에 발표되었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채 입찰이 부진했었습니다. 하락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진짜 하락 이유는 고점 부담입니다. S&P는 최고점을 넘겼었습니다. 7월 중순 최고점을 아주 잠시지만 갱신한 상태입니다. 5,669에서 5,670이 되었습니다. FOMC는 역대급 혼란 상태이고 직전 최고점에 도달하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금리 내리는 것은 확정이고 50bp이냐 25bp이냐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B컷을 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25bp를 내리는 것은 35%밖에 하지 않습니다. 2015년 이후 이렇게 의견이 갈린 것은 역대급입니다. 가장 변동성이 큰 FOMC가 될 것입니다. 위로든 아래든 변동성이 심할 것입니다. 7월 중순 고점 이후 두 번의 리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고점을 갱신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연준 파월의 입에서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크게 시나리오는 4가지입니다. 25bp를 인하하고 긴축 종료에 대한 언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B컷을 하고 긴축 종료에 대한 언급 여부입니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폭등과 폭락이 결정되며 이번 FOMC 대응 계획은 멤버십 텔레그램에 공지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를 얼마나 인하하느냐가 아니라 긴축 종료에 대한 언급을 하는지 마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B컷이 아니라 아예 75bp 인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파월은 B컷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연준 비공식 대변인 닉 티미라우스도 얼마 전 파월의 수석 고문 파우스트에 50bp 인하 옹호를 트윗한 적이 있죠.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실질금리 수준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과 비슷합니다.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은 물가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것이고 이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모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점들에서는 계속 매수를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최저점과 최고점을 계속해서 맞춰왔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을 조절해서 베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이후 이렇게 시장이 헷갈린 적은 없습니다. 보통 FOMC 하루 전에는 90% 이상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이런 변동성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4가지 시나리오 대응도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죠. 각 시나리오 별로 대응 방법 텔레그램 멤버십 공지방에 공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타이밍이 저 또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시죠. 감사합니다. 좋은 연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FOMC 때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